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79쪽에 03 집합의 연산 단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합의 연산을 할 수 있다. 이번 단원 목표가 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교환, 결합, 분배 법칙을 설명할 수 있냐 물었죠. 교환이라는 것은 A 더하기 B는 B 더하기 A, 결합이라는 것은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결합 관계와 이렇게 똑같다라는 거고, 분배는 가 AB 더하기 AC 이렇게 교죠. 교환, 결합, 분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집합도 어떤 연산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뭐 교집합이든 합집합이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집합의 연산은 어떻게 할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써보면 바로 확인될 거고, 합집합과 교집합이라는 것부터 정의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합집합, 교집합. 두 집합 AB에 대해서 A에 속하거나, 지금 건합니다. 줄 것이고, or 또는 위에 적으세요. 또는 삿갓 표시, 이렇게 V 표시 쓰기도 합니다. 명제에서는. 또는 V, 이렇게 다 같은 말입니다. B에 속하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입니다. A에 속하거나 B에 속하거나 뭐 둘 다 동시에 같이 속함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집합 A와 B의 합집합 유니온이라고 하고, 기호로 A, U, B 컵 거꾸로 쓴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논리에서는 이렇게 V로 쓰기도 합니다. 또는을. 그래서 그렇다고 A, V, B 이렇게 쓰는 건 아닙니다. 집합에서는 항상 이렇게 U로 부드럽게 쓰셔야 되고, 그래서 이런 X들을 다 모아오는데 X라는 녀석은 A에 속하거나 or X가 B에 속한다. 그런 X들을 다 모아오너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정의를 좀 기억을 해두십니다. V라고 써도 됩니다. 이번에는 교집합인데요. 집합 A, B 두 개가 있을 때 A에 속하고가 있죠. 자, 이제 하고입니다. 그럼 영어로는 and가 되겠죠. and이고 뭐 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아까 V라 썼다면 거꾸로 뒤집어서 이렇게 뾰족한 헤드 거꾸로 쓰는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하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A와 B의 교집합이다. intersection이라고 합니다. intersection. 그래서 기호로 A intersection B 이렇게 U자를 거꾸로 뒤집죠. 컵을 거꾸로 엎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X가 이제 조건 제시법을 되는 것이죠. X가 A에 들어가고 X가 B에도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and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고 뭐 다 같은 말이죠. 한글로는. 그래서 X라는 녀석이 원소가 모든 원소들이 A에도 들어가고 B에도 지금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B끔 쳐진 이 부분을 A 교 B가 되는 거예요. A 합 B는 이렇게 모든 부분에 다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 교집합과 합집합의 기호를 일단 먼저 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확인입니다. 집합 A, B가 이렇게 지금 벤 다이어그램을 나타냈죠. 그럼 A 합집합 B는 이거 전부 다 읽어주면 됩니다. 순서대로. 그래서 1, 2, 3, 6, 9가 되겠고요. 교집합은 이 B끔 친 이 부분만 해당되겠죠. 그래서 A에도 들어가고 B에도 들어가는 원소인 1, 3이 되겠습니다. 자, 1번 같이 풀어보죠. A 합집합 B는 뭐 2번을 풀겠습니다. 10의 약수는 1, 2, 5, 10 원소 나열법으로 바꿔주었고요. B 같은 경우에는 1, 2, 그 다음에 4, 5 곱하기 20 곱하기 20 이렇게 되죠. 10, 20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A 유니언 B, A 합집합 B는 1, 2, 이 큰 놈에서 혹시 추가될 놈 있는지만 보죠. 5, 10 들어가고 2 들어가고 얘는 부분집합이라서 그냥 그 자체가 되겠네요. 지금 보세요. A가 B의 부분집합이죠. 맞습니까? 그런 경우라면 A 합집합 B는
B 자체가 됩니다. 그림으로 생각해 보시면 간단하죠. B 이렇게 돼 있죠. 지금 2번 풀고 있는 건데요. A가 B에 포함될 때는 A 합집합 B는 B 자체가 되는 것이죠. 그림상 봐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A가 B에 포함될 때는 A 교집합 B도 바로 확인되죠. A 교집합 B는 빨간색으로 할까요? 그 A 자신이 되겠죠.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녀석은. 그래서 A가 된다. 그래서 A 집합인 1, 2, 5, 10이 답이 되겠군요. 그죠?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집합 A, B에 대해서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다음 두 집합 사이 포항 관계를 친구와 비교해보자. 뭐 당연하게 느낌이 오죠. A가 있고 뭐 B가 임의 집합인데 이렇게 있든 어떤 경우도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교집합 있는 부분이랑 A랑 비교하면 교집합이 A의 분기죠. 그래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합집합은 당연히 더 크죠, 지금. AB 합집합은 이 전체의 색칠인데 A는 이 부분만 해당되니까 당연히 포항력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A 교 B랑 그림으로 이렇게 벤다이어로 되죠. A 교 B는 이 부분이고 A 합 B는 전체 색칠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확인이 된다. 증명은 한 개만 한번 해보죠. 어떤 걸 해볼까? 요걸 한번 해볼까요? 요거. 그래서 쌤이 뭐 한 개만 해볼게요. A가 B에 포함되면 A 합집합 B가 B이다.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필기하세요. 자, 쌤이 집합에서 등호의 정의가 서로 부분 집합이 돼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될 때를 의미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 결론을 보이기 위해서 이것도 보이고 이것도 보여야 되는데요. 클리어한 게 있죠. 당연한 거는 지금 이 부분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연합니다. 사실은 당연하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직 잘 증명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이것도 증명해 줘야 되죠. 그래서 해보죠. 그러니까 이 당연하다는 얘기는 가정을 쓰지 않고도 당연하다는 의미입니다. x가 b에 속하면 맞죠? 이 말이 그 말이잖아요. 원소 소관법으로 보면 x가 b에 속하면 x가 여기 합집합에도 속한다라는 의미니까. x가 b에 속하면 x가 당연히 b에 속하기도 하거나 x가 a에 속하기도 하는 거죠. 그럼 이 말은 x라는 녀석이 a 합집합 b에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속한다는 얘기니까 정의잖아요. a 합집합 b에 속하니까 원소 소관법에 의해서 당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방향 지금 증명됐고요. 이제 요 방향 갑시다. 이런 식으로 증명합니다. 자, 이제 이 부분 갑시다. 이 부분은 아마 가정을 써먹어야 될 것 같아요. 요 가정을 써먹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걸 증명하기 위해서 x를 임의로 요 안에서 들고 오겠습니다. 자, x를 a 합 b에서 들고 오자. 자, 그러면 x는 a 합집합 b의 정의 때문에 x가 a에 들어가거나 x가 b에 들어갑니다. 그죠? 근데 x가 a에 들어가면 가정에서 y 가정을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증명할 때. 가정에서 x가 a에 들어가면 이 정의 때문에 x가 a에 들어가면 x가 모두 다 b에 들어가야 되죠. 이게 부분집합 정의지 않습니까? 그래서 x가 a에 들어가므로 x가 b에도 들어간다. 가정 때문이라고. 5월 x가 b에 들어간다. 같은 조건, 같은 명제가 지금 5월로 연결되어 있네요. 이거는 흡수 법칙이라고 해서 같은 말이 되는 거죠. 같은 말, 나는 사람이다. 혹은 나는 사람이다. 그럼 그냥 나는 사람이다잖아요. 그래서 x는 b에 속한다가 되는 것이죠. 속한다 기억인데 속한다가 되겠죠. 따라서 결론을 보시면 x가 a 합집합 b에 속하면 x가 b에 속한다가 됐으니까 따라서 부분집합 정의에 의해서 a 합집합 b는 b에 포함된다. 부분집합이다. 따라서 이 방향이 지금 증명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방향이 서로 부분집합이 되었으니까 따라서 결론적으로 A 합집합 B는
B이다로 증명을 완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합의 등호는 항상 여러분들이 무게감을 갖고 주의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서로서로 부분 집합, 각각 이 부분 집합이고 이 부분 집합이다를 각각 다 보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머지도 이런 식으로 다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뭐 쉽게 될 겁니다. 이거 필기를 좀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필기를 하시면서 두 집합 AB에서 공통인 원소가 하나도 없을 때입니다. 이 말은 교집합이 지금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다 뚱뚱 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예 벤 다이어그램으로 교집합이 있는 부분이 빗금이 없다는 얘기인데, 이런 경우에 우리 A 교집합 B는 공집합이라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교집합이 라고 하고, 이걸 두 집합 A와 B는 서로소다라고 이제 정의합니다. 그래서 집합의 서로소입니다. 이게 우리가 정수의 혹은 수의 서로소라는 것은 공약수, 최대 공약수가 1밖에 없다는, 공약수가 1밖에 없을 때 우리 정수가 서로소다 하거든요. 2하고 3이 서로소다라는 것은 공약수가 1밖에 없죠. 혹은 5하고 12, 기하분수죠. 12분의 5, 3분의 2 정도 기하분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약수가 1밖에 없을 때 우리는 정수가 서로소라고, 이거랑 참고해서 집합의 서로소는 이렇게 서로서로 집합이 교집합이 아무것도 없을 때, 공집합일 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 좀 기억을 잘 해두시고요. 자, 이제 집합의 원소의 개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필기는 다 하고 계시죠? 원소의 개수라는 말이 붙는다는 얘기는 사실은 유한집합에서만 이야기가 가능합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집합에서도 유한집합이 있고 무한집합이 있는데요. 개수를 따지려면은 유한집합에서만 이야기를 논할 수 있습니다. 즉, 이 NA, number of A의 원소의 개수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n이라는 것도 사실은 함수가 되는 건데요. 사실은 power of set A,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거니까 A라는 집합을 어떤 정수에다가 0까지 포함한 어떤 범자연수로서 보내는 함수처럼 보는 거예요. 얘가 원소가 뭐 1, 2, 3, 4가 있었으면 여기다가 n을 걸면 함수로서 4개네 세어라, 숫자 4죠. 그런 의미에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합의 개수를 카운트한다는 얘기인데, 원소의 개수를. 이 카운트가 의미가 있으려면 유한일 때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NA는 사실은 무한대가 아닐 때, 그러니까 infinite일 때, 아니죠, finite일 때, 유한일 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가정이 돼 있네요. 집합 A의 원소가 유한계일 때, 즉 유한집합일 때입니다. 집합 A 원소의 개수, number of A, NA라고 씁니다. 그래서 기호를 이렇게 쓰고, 특히 N 공집합은 N에 아무것도 없는 집합,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아무것도 없는 집합은 지금 개수가 0개죠. 그래서 0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무한집합이 또 있습니다. 물론 자연수 같은 거 있죠. 유리수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무한집합이고, 무리수, 이게 다 예전에 첫 시간에 우리 이게 기호 썼었죠. 실수, 이런 것들도 다 무한집합인데요. 이렇게 됐을 때도 수를 셀 수는 있습니다. 보통 샵 혹은 카디널리티라고 하고 샵 n이라고 씁니다. 샵 r이라고 씁니다. 그러면 얘는 자연수 개수와 사실은 대응이 되거든요. 무한객이 무한대인데 가산, 셀 수 있는 무한 정도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실수 집합일 때는 아주 연속적으로 모여있다, 컨티nuum, C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냥 참고로. 어쨌든 무한에서도 농도가 사실은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고 칸터가 주장을 했죠. 그래서 유한집합일 때만 다루기 때문에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렇게 n이라고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무한도 사실 셀 수는 있다는 거 정도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면접 같은 거 할 때 도움이 되시겠죠. 자, 그래서 합집합과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 라고 했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 한번 검색해 보세요. 네이버에. 자, 두 집합 A, B가 있을 때 NA는 5개니까 5,
이거는 뭐 숫자 개수니까 4. 그럼 NA 교 B는 지금 실제 교집합 세보면 357, 357을 공통으로 갖고 있죠. 여기 보시면. 그죠? 그러니까 NA 교 B는 3이고 합 B는 공통인 부분 제외하고 다 카운트하니까 6개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유명한 포함 배제 원리인데 이제 합집합의 개수 세는 방법이죠. 이거 뭐 우리 해본 적 없습니까? A의 개수랑 B의 개수에서 공통된 부분만 개수를 날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죠. 지금 이 뭐 예를 들어놨는데 뭐 증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증명은 어떻게 할까요? 잠시만요. 증명 좀 생각해 볼게요. 네, 증명 설명하려면 타집합 개념이 또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빗금 치는 방법으로 하죠. 뭐 여러분이 어릴 때 셀로판지 있죠? 그런 개념처럼 생각을 합시다. NA 합이 전체 지금 색치 빗금을 치고 싶은데 A 빗금 먼저 개수 다 세고 그다음 B 빗금을 다 세죠. 그러면 공통된 부분이 지금 교집합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셀로판지를 생각할 것 같으면 요즘 파란 색깔과 빨간색이 지금 두 번 겹쳐졌기 때문에 한 번은 덜어내야 되는 거죠. 한 번을 덜어낸다는 의미가 바로 NA 교 B를 빼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포함 배제시킨다 해서 포함 배제 원리라고도 합니다. 적어보세요. 그래서 뭐 모의고사나 학교 시험이나 이런 데 많이 나오는 형태 중에서 포함 배제 원리를 이제 한 개 더 늘리는 형태죠. 뭐 참고로 여기다 필기 좀 해두십시다. 필기하기 좀 많네요. N, A 합, B 합, C 3개짜리도 가능합니다. 4개, 5개도 다 가능한데요. 그건 확정을 금방 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A, B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C를 이렇게 벤 다이어로 나타내면 일단 NA, NB, NC를 한번 다 색칠해 볼게요. NA 그 다음에 NB 지금 몇 번 겹쳐지는지 보세요. 이 색깔 바꿉시다. 빨간색으로 합시다. B는 이 빨간색으로 색칠합시다. NB 잘 보입니까?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NC 복잡하겠는데 확대 좀 할까? 자, 보이십니까? 지금 이 형태를 써보면 일단 셀로판지로 검은 색깔 NA 개수 자 보이죠? 더하기 NB 빨간 색깔 더하기 NC를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A 교집합 B에 있는 부분이 지금 최소한 한 번씩은 더 겹쳐져 있죠. 걔들을 한 번씩 다 덜어냅니다. 그래서 NA 교 B 한 번 덜어냈고요. 여기 혹 덜어냈다 생각하세요. 그다음에 NA 교 C 이제 이 부분 혹 덜어냈습니다. 여기 NB 교 C 이 부분을 탁 덜어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두 번씩 요 부분만 보시면 이 부분이라는 것은 검은색 빨간색인 부분 그다음에 검은색 노란색인 부분 노란색 빨간색인 이 부분 있죠.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이 부분 제외하고요. 요 부분은 지금 점점점 돼 있는 부분은 두 번씩 겹쳐져 있으니까 한 번씩 빼주니까 다 옳게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얘들만 순수하게 세는 셀로판지에 두 번 겹쳤으니까 셀로판지에 요 부분만 순수하게 세는 부분이 생기고 근데 그걸 두 번씩 한 번씩 다 빼버리니까 이 중간에 있는 놈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보세요. 이 애초에 중간에 있는 부분은 검은색도 있었죠. 그죠? 검은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지금 세 번이 겹쳐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세 번 겹쳐져 있는 거를 교집합을 지금 이렇게 전체 빼주고 전체 빼주고 전체 빼주면 세 번을 다 날렸어요 지금. 그럼 여기가 지금 비어 있다. 중간에 완전 정중앙에 A교, B교, C 있는 이 부분이 지금 비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얘를 다시 포함시켜 줘야 되는 거죠. 채워 넣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더해줘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N, A교, B교, C를 더해준다. 그래서 포함, 배제, 포함 그런 의미에서 포함 배제 원리라고 합니다. 이걸 활용하면 뭐 여러 가지 좀 이제 테크닉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가 많죠. 뭐 모자를
뭐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뭐 서로 다른 문자 A, B, C, D, E를 쓰는 어떤 경우의 수를 구하라. 뭐 이런 거 할 때도 이 포함 배제 원리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뭐 확장도 물론 가능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각자 해보세요. 예를 들면 4개짜리 이런 경우 어떻게 되겠어요? NA 그냥 말로 할게요. NA 더하기 NB 더하기 NC 더하기 ND 한 다음에 빼기 NA 교비 NAC AD BC BD CD를 교집합한 거 다 빼주고 다시 더하기 NA 교 B 교 C ABC ABD 그 다음에 ACD BCD 교집합한 거를 다 더해주고 마지막으로 NA교, B교, C교, D교를 촥 다 빼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한 개짜리. 우리 옛날에 그 근과 계수의 관계도 좀 비슷한 형태 하지 않았나요? 첫 번째 다 더해주고, 빼주고, 더해주고, 빼주고, 더해주고, 빼주고 이 순서대로 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써보세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선생님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응용할 수도 있다 그런 거. 자, 일반적으로 다음이 성립한다 되어 있습니다. 합집합과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항상 유한집합일 때, 유한계일 때가 포인트입니다. 무한일 때는 함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뭐 한번 해볼까요, 그냥? 자, 이게 또 하면 또 끝도 없는데. 이 자연수라는 집합과 이 n이라는 짝수인 자연수 집합은 사실은 얘가 부분집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소 개수를 세보면 자연수의 원소의 개수와 짝수의 원소의 개수는 농도적으로 같습니다. 왜냐하면 1대1 대응이 되거든요. 1, 2, 3, 4, 이렇게 돼 있으면 2, 4, 6, 8, 돼 있으면 1이 2, 2가 4, 3이 6 이렇게 그냥 대응만 시켜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딱 1대1로 다 대응되기 때문에 이 개수가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이제 농도의 정의인데 어쨌든 부분집합, 사실 프로폴 서브셋이죠. 진 부분집합임에도 불구하고 원소의 개수는 같을 수가 있어요. 무한집합에서는. 근데 유한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 생기지 않죠. 부분집합, 진부분집합이면 유한집합에서 A가 B의 진부분집합이면 개수로서는 반드시 부동호가 이렇게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또 좀 적어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포함 배제 원리 첫 번째 요게 나오죠. 그러면 당연히 특히 AB의 교집합, 공집합, 즉 AB가 서로 소일 때는 이 A 교집합 B 부분이 공집합이 돼버리죠. 이 부분일 때는. 공집합의 개수는 0이라 했으니까 빼기 0을 해준다는 얘기는 쓸 필요도 없으니까 이렇게 분할된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분할된다고 합니다. 파티션. 뭔 말이냐면 A하고 B가 서로 만나지 않죠. 만나지 않으면 실제 개수 쓸 때 A 카운트 5개하고 B 카운트 3개 하면은 그냥 그대로 합해지잖아요. 교집합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대로 더하면 된다. 이게 서로 이제 분할이 완전히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집합이 동집합일 때 서로 쏠 때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것도 확장이 되겠죠. A 교집합, B 교집합, C가 전부 다 쌍마다 서로 쏠 때도 쌍쌍마다 서로 쏘는 거죠. 확장을 또 잠깐 하면 A 교집합 B가 0이고 그다음 A 교집합 C가 0이고 그다음에 B 교집합 C가 0이고 서로 어떤 것도 만나지 않는 쌍마다 서로 쏠합니다. 쌍마다 서로 쏘이면 N, A 합, B 합, C는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그림 생각해 보세요. A, B, C가 서로 만나는 게 없어요. 그럼 A 개수 세고, B 개수 세고, C 개수 세면 이 합집합을 하게 되면 그대로 그냥 다 카운트하면 되죠. 그래서 NA 더하기 NB 더하기 NC가 된다 소리입니다. 그래서 뭐 문제집마다 요거 또 쌍마다 서로 조건 살짝 빼놓고 요 조건만 살짝 두 개만 살짝 빼놓고 이게 되는지 체크하라 뭐 이런 경우도 뭐 옛날 문제에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로 그냥 좀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3개짜리도 서로 소인 두 집합 AB에 대해서 NA, NB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왜냐하면 서로 소인 두 집합이라는 얘기 자체가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는 얘기죠. 서로 만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합해주면 된다. 이 특수 상황을 쓰신 거죠. 그래서 요 3번, 4번은 이제 풀면 됩니다. 이런 형태가 이제 우리가 많이 나오죠. 그죠? 자,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필기 다 하셨나요? 자, 이거 한번 풀어보십시오. 준비, 시작!
일단 여기까지 끊고 출발하겠습니다.